안녕하세요. 아, 이 가을에는 이 벌들을 잘, 또 가을벌을 키워내가지고, 월동을 훌륭하게 해내는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먹이고,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뺏어먹는 그 외부 기생충, 꿀벌응애, 바로왕애, 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요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겨울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김장도 하고 추수도 하는데 겨울에 잘 먹을 것들을 미리 만드는 거죠. 꿀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 꿀벌이 1년을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봄에 이제 이 벌들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단백의 필요량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가 음,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하절기에 이제 최대치 수요를 보이다가 이제 가을에 점점 개체수가 줄면서 또 단백질의 필요량도 줄고 그래서 겨울을 한다면 다시 또 생육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사이클을 보이면서 공군 전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양을 보이고 있고요. 천연 상태에서 뭐 꿀벌이 이용하는 단백질이라면 꽃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꽃이 이제 뭐 겨울잠을 깨울 때 화분떡이라든가 이런 대체 사료를 준다든가 혹은 이건 캘리포니아 어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몬드가 폈을 때 이제 꽃가루가 충분히 들어오다가, 다음에 프루츠 꽃이 필 때, 그 막달에 이제 이 부족한, 단백질 부족한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기에 모아뒀던 것이 다 소모되고 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꽃이 필 때 충분히 들어오다가 또 이게 부족한 결핍되는 시기가 오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양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필요로 하면서 외부에서 화분이 안 들어올 때 그때에 잘 살펴서 저장 화분이 없다 그러면 대형 화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봉에서는 이제 소위 화분떡이라 해갖고 그런 조제된 사료가 있는데 그것을 줘야 되죠. 그래서 단백 결핍이 나타나지 않게끔 조치해 줄 때 이제 벌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또한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 뭐 당연스럽게도 이제 꽃가루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외부기생충, 지방채를 빨아먹는 꿀벌응애, 중국가시응애 이런 것들한테 이제 많은 부분을 뺏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방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에, 적어도 늦여름에는 그런 꿀벌 응애류들 그것들을 이제 방제해야 됩니다. 이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어, 겨우 충분한 단백질을 가지고 몸속에 지방체의 형태로 보존한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걸 다 뺏겨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실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겨울을 나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냥 화두가 응애입니다. 꿀벌을 여하이 잡느냐가 이 활동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벌이 겨울을 지내고 다음에 봄에 다시 빌드업 시킬 수 있는 그 내부 저장 단백질을 빼앗기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응애를 퇴치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장 단백질을 충분히 이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벌은 뭐 일벌, 여왕벌, 수벌이 있는데 일벌도 이 생육 기간의 그 짧은 그 6주 뭐 이사라야 한 40일 사는 그 일벌하고 이 월동벌은 조금 일벌인데도 그 육아에 부담이 없고 겨울이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식량을 가져오는 지금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내역벌과 외역벌로 내역벌이 약 3주 정도 기간을 지난 다음에 외역벌로 가는데 월동 시에는 이제 내역벌인 상태에서 이 기간이 쭉 봄까지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뱃속에 소위 그 지방체, 저장 단백질이 있는 한 벌들의 그 수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쭉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길게는 한 300일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한 4달 이상 뭐한 월동을 할 수 있는 긴 기간을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하려는 내용은 그 랜드 올리버 선생의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그 내용들에 대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얄 젤이라는 것은 이제 여왕벌에게도 먹이고 어린 일벌 유충 어린 놈들한테도 먹이는데 이 녀석들이 유충 단계에서 번데길 단계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벌로서 그 태어나는데 우아하는데 음, 그 일버 그 초기 단계는 어, 아, 그렇죠. 초기 단계 그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내역벌들이 그 먹을 그 소위 그 젖이라 그렇죠. 밀크 비밀크라고도 하는데 이 젤리를 먹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그걸 먹고서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봉개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벌로 다시 우화가 되는 거죠. 변태가 되는 거죠. 고간에 먹이는 것 그것을 이제 로얄 젤이라 그러는데 로얄 젤이 여왕한테 먹일 때는 로얄 젤이라고 하고요. 일본한테 먹일 때는 워커 젤리라 그래갖고 성분이 비슷한데 일벌 유충이나 여왕벌이나 수펄이나 처음에 그 알에서 부화한 다음에는 대략 2일, 2.5일 요 기간 동안 초기에는 그 로얄 젤리하고 비슷한 워커 젤리라는 걸 공급을 해요. 요거는 이제 어린 내역벌들의 에, 턱밑섬이나 하악섬 또 하인두선에서 두 군데서 분비되는데 하악선에서 분비되는 것은 하얗게 소위 그 젖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뽀얀 색깔을 보이는 그 지방 성분이 풍부한 그런 것하고 또 맑은 그런 젤리 중에서 맑은 투명한 그 젤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요거는 하인두선에서 분비되는 건데 대개 6일서 12일령쯤 되는 일벌이라면은 이런 분비선들이 이제 속수이 돼서 완비가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동생들을 먹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일벌의 경우는 대략 한 2일, 한 2.5일 정도라고는 하는데 요 조기에 이 젖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요 맑은 색이 나오는 그 초기에 이렇게 먹이고 그 이후에 3일, 그러니까 4일째부터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하인두 분비에 거기다가 꿀랑 소위 그 뱃속에 있는 그 꿀, 그거를 섞어서 먹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단백질, 이 에너지원을 주게 되는데, 그, 꿀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니색, 여기에 있는 그 꿀하고 하인두선 분비선의 요것도 젤리죠. 젤리하고 섞인 걸 먹이게 되는 거죠. 물론 뒤에 막 설명드리겠지만, 여왕벌의 경우는 그 봉개될 때까지도 하악선 그리고 하인두선 분비액은 그 다른 건 안 먹이고 로얄 젤리만 계속 먹이죠. 그 차이가 납니다.
이 과정 중에 꽃가루가 한 5%까지도 혼합이 된다 그러네요. 여기 있는 꿀을 먹이니까 꿀을 먹이면서 화분이 오염되는데 뭐 일전에도 그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이 화분 속에 꽃가루 속에 들어있는 뭐 마이크로 RNA가 결국 그 암컷의 일벌의 생식기 발육을 억제한다. 그래서 일벌이 된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분을 먹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그 의도치 않게 오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꿀랑의 혼합액이 들어가니까 점점 이 당, 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아마 초기에는 대부분 포도당인데 후기엔 과당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완벽한 식, 그, 젖을 먹이게 되는 거죠. 일벌의 유충은 이렇고, 그러면은 여왕벌의 경우는 이 일벌에서 2일 이후에 공급하는 이런 그 당 대신에 여왕벌의 경우에는 계속 그 봉개될 때까지 로얄 젤리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넉넉하게 그 왕대 제거할 때 보면은 넉넉하게 로얄 젤리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지방질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아주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1대1로 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농도도 높아지고 물론 꿀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 로얄 젤리 내에 있는 성분이죠. 바이타민 함량 같은 게 워커 젤리 그러니까 일벌에 주는 젖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좀 고귀한 귀족들 먹는 밥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얄 젤리 속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이 여왕으로서 필요한 내부 장기의 발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일벌 같은 경우에는 저 신경계가 훨씬 더 잘 발달돼 있는데 꽃을 찾고 꽃가루를 찾고 꿀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여왕한테는 이제 필요가 조금 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서 그 발육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뭐 후성 유전학의 그런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수정란이 부화하면은 여왕벌이 원래는 기본형인데, 아까 잠깐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벌에 있어서는 오염된 꽃가루가 여왕벌 그 여성 생식장기 발육을 억제해서 생식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일벌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일벌, 여왕벌 관계없이 다 그 생식장기가 발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왕벌이 여성에 있어서는 기본형인데 일벌은 그러한 기본형이 되는 것이 억제되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제하는 것이 그 꽃가루 식물의 그 마이크로 RNA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먹이 양의 감소, 종류, 소방의 크기와 방향. 이것이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차이가 나죠. 여왕벌은 왕자만 해도 큼직하고 밥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일벌과 여왕벌을 이제 구분한다. 유전적인 차이는 없으나 후성, 나중에 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일벌과 여왕벌이 그 구분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이렇게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계속 공급받는다. 이제 허접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허접한 뭐 꽃가루나 꿀 이런 건 안 먹는다는 거죠. 로얄 젤리로 완전히 가공되고 정제된 것만 먹는다. 그래갖고 태어나는 놈이 이제 여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로얄 젤리가 그 여왕벌 자체에게는 이제 완전한 식품이다, 완벽한 식품이다 하는데 보면은 이제 왕대에 보면은 여왕벌 유충이 그 로얄 젤리 풍부하게 공대 여왕벌 젤리에 둥둥 떠서 아주 실컷 먹어서 나중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화했을 때 그 남은 찌꺼기가 보인다. 그러면 이 여왕벌이 영양적으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먹으면서
여왕으로 우화가 됐구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찌꺼기 남아있는 로얄 젤리 흔적이 없다 그러면 좀 영양적으로 좀 부족하게 발육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벌 유충은 최종 부화까지 그 소화기 그 배설 장치가 그 완전히 발육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 배변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만일에 거기서 배변하고 그러면 그냥 좀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이제 벌들 자체의 그 위생 상태도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그 꿀 뺏어 먹기도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그다음에 이제 배변을 한다. 우리 양복용어로 탈분이라고 해요. 탈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축벌된 상태에서는 그 탈분을 안 한다. 자, 그리고 여왕먹을 평생 로얄 젤리만 먹는 거죠. 아주 좋은 것만 먹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란을 하면서도 건강이 유지되고 수명도 길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 막 봄에 알날 때는 하루에 자기 체중 다 합쳐버리면 1,500, 2,000개까지 산란을 하게 되니까 자기 체중하고 맞먹는 양의 산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로얄 젤리니까 로얄 젤리가 엄청나게 영양이 좋은 거죠.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음, 계속 하루에 아기를 뭐 20명씩 낳는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 로얄젤이라는 녀석은 그만큼 그 완벽한 식품으로서 영거래액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로얄젤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먹는데 좋기는 좋다 그럽니다. 나는 굳이 그 가끔 한번 맛을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로하신 양봉가들이 하면서 그걸 드시는데 그 힘으로 버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영양 성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초기 3일 동안은 이 수펄이나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뭐 똑같이 로얄 젤리가 공급된다 하지만 사실은 아예 시작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특히 그 당 함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왕벌은 그 유충 단계에서 음, 1일서 4일령의 경우에 당이 34%나 들어가 있다는데 일본의 경우는 한 12% 축이에요. 아마 그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일본 여왕벌의 경우 축기에는 굉장히 그당 함량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일벌이 12%니까 나머지 단백질이라고 하면 일벌이 더 영향이 많지 않겠느냐. 그보다도 당 함량이 높은데 워낙 엄청난 양의 그 로얄 젤리 속에 둥둥 떠 있으니까 또 전반적인 양적인 비교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단백질도 많은데 당도 많다. 그러니까 훨씬 그 고급진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일벌은 초기에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그 당이 좀 여왕벌 그 왕대에 공급된 것보다 적다 그러네요. 뭐 큰 차이 있겠, 그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똑같지는 않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한 3일 이상, 3일, 4일째는 당도가 올라갔다. 꿀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 그래서 이 여왕벌 여기 초기에 그러니까 1일서 2와 2분의 1, 2.510 그러니까 요때에 만일에 그 여왕벌이 망실된다면 계속 로얄젤을 먹이게 되면 여러분이 여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이충할 때 4일령, 5일령 소위 그 발육이 시작되는 초기의 C자 모양의 유충을 따서 하는 것도 이 시점에는 꽃가루가 오염되지 않는 로얄 젤리만 얻어먹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갖고 이충하면은 여왕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연 상태에서 여왕벌이 망실됐을 때 그때의 비상황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는 이미
벌써 그 고갈에 노출됐기 때문에 여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알백에서 여왕이 태어난다 그랬고, 여왕벌의 그 장기라든가 이런 기능은 어, 매우 결핍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로얄 젤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집어넣어도 어쨌든 집어넣은 일벌들이 그 혼돈해서 집어넣은 로얄 젤리 채취하는 데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 여왕벌로서 그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일령이 지난 것을 썼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그 결핍된 그런 여왕벌이 태어나게 되는데 눈으로 봐서는 로얄 젤리 맛 넉넉하게 먹이면 여왕벌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지만 여왕벌의 그 기능이 충분히 어,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녀석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충에 먹이는 그 젖들의 성분이 어떤 게 있냐? 그 턱밑섬에서 나오는 그 지방질이 좀 풍부한 하얀색의 그런 젤리, 그리고 하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맑은,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란 색깔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꽃가루에 유래하는 그런 색깔인데, 이게 유충들한테 요 세 가지를 먹이는데 여왕벌의 경우는 요 앞에 있는 하얀 거, 맑은 것만 먹이게 되고, 일벌은 이제 그 맑은, 초기에는 요, 요 맑은 거, 하얀 거, 이렇게 맑은 거 먹이다가 이제 후기에는 이 세 가지가 섞이게 되죠. 밑에 게 그 내용이죠. 처음에 3일인 경우에는 거의 턱밑섬에서 나온 걸 먹이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요거, 하인두선과 턱밑선의 분비물을 한 1대1 정도 섞인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방 성분이 많은 것을 먹이다가 처음에 한 3일은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성분이 많은 걸 먹이는 거죠. 일벌의 경우는 이제 그 턱밑선 단백질 얘들도 커야 되니까 이제 고기 국물이죠. 고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초기에 얻어먹은 요 턱밑선, 그 다음에 꽃가루 이렇게 세 가지가 섞인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벌은 허접한 건 안 먹고 다 요거 깨끗한 것만 먹는 거죠. 물론 이런 단백질이 이 꽃가루에서 유래하긴 하지만 꽃가루에서 단백질만을 정제해서 그다음에 분비하는 거니까 꽃가루에 같이 그 핵산 성분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죠. 오로지 일벌의 몸에서 분비된 옷들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젖만 먹는 거죠. 이유식을 안 먹고. 음.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유식을 먹는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충할 때의 3일이라 것이 3일까지는 요런 그 옐로우 노란색이 나는 꼭 화분에 꽃가루에 의한 성분이 혼입되지 않은 상태의 그 로얄 젤리를 먹었던 놈들은 이거는 결국 왕대에 넣어서 키우면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게 혼입된 거, 그래서 이런 워커 젤리를 먹였을 때는 이미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제 그 일벌이 되는 거죠. 여왕이 될 수는 없죠. 분기점이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3일이라, 태어나서 3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 혼입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 때문에 그 이충에서도 이제 3일, 4일령, 5일령 딱 그거 녀석만 지고 이제 인공여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당이 이, 요게 사료, 밥을 먹는 그것을 섭취를 이제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은 일벌들에게 그, 워커 젤리를 주는 건데, 막, 이렇게 떨어져 있죠. 거기서 둥둥 뜨면서 먹는데, 여기 알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뭐 4일령, 5일령 되면 이렇게 갑부화한 초기에 조그만, 요런 것들, C자 모양이죠. 요런 것들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왕 안에 이- 이충을 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동그래서 이제 붙을 때쯤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 여왕이 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이렇게 충분히 먹이니까 이제 건강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분은 이제 단백질의 그 소스가 되고 있는데, 일벌의 경우는 이제 그 부화해서, 부화라기보다는 더 우화라고 해야겠죠? 번데기에서 태어나서 성충 일벌이 돼서 나오면은 우선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꿀 안 먹으면 먹면 돼요. 그래서 힘을 차린 다음에 저장된 화분을 찾아가서 열심히 꽃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 후 첫 몇 시간에 그냥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거죠. 체단백을 채우게 되는데 이틀째까지 계속 먹어서 단백질을 흡수해서 음, 배에다 채우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소위 그 지방체라는 형태로 그 몸에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은 에너지원 꿀은 꼭 소비에 채우고 꽃가루 단백질은 이제 몸에다가 보관하죠. 체단백 형태로 보관하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죠. 뭐 그냥 채워놓으면 당도가 높으면 이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데 단백질은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그 무균적인 상태인 뱃속에다가 채워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젤리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닷새쯤 되면 태어난 지 잔뜩 먹고 목까지 꽉 찬다는 얘기죠. 그 영어로는 탱크아웃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그 드럼통이 꽉 차서 흐르는 정도까지 먹는 걸 탱크아웃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사전 찾아봐도 없어서 미국에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잔뜩 먹고 퍼지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그 발육이 충분히 돼가지고 로얄 젤리를 분비하는 그 기관이 야, 하악선, 하인두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로얄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아까 본 상태로 뽀얗게 이제 유충들한테 이제 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언제 많이 먹느냐? 육아할 때 이것도 잔뜩 먹이려면 또 계속 로얄 젤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 육아할 때.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뱃속에 이제 보관을 왕창 해야 돼. 살을 찌우는 거죠. 우리 곰들도 뭐, 그 겨울잠 자기 전에 연어를 그렇게 열심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잠 자는데 똑같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 오, 이놈들 새끼 잘 키우는구나. 건강한 봉군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린 유충만 단백질이 필요하냐? 우리 사람들도 봐도 어른들도 애기들은 젖 먹지만 어른들도 뭐 그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외역부들은 그렇게 해갖고 스스로 그 체단백을 먹고서 보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할 때 그 로얄젤을 생산하는 고 연령대 어린 놈들한테 가서 야, 한 입 줘라 해갖고 로얄젤을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로얄젤을 여왕들이 유충만 먹는 게 아니라 성충들 본인들도 먹으니까 물론 그 저장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은 소모하겠죠. 그리고 외역봉도 필요하다. 근데 외역봉은 이제 성충이긴 하지만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로얄 젤리 형태의 그 젤리를 외역봉한테 얻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의 소스 꽃가루에서 초식곤충인 벌은 그런 영양분을 꽃가루에서 얻어내는 거죠. 아미노산,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요. 그래갖고 외봉이 나가기 전에 오늘은 꽃가루를 가지러 온다. 채집하겠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꿀을 쫙 먹고 가. 그래갖고 이제 꽃가루 마른 데 가서 확 뿜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물고 간 꿀을 가지고 비벼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뒷다리에 붙여가지고 그냥 둥그렇게 붙여갖고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 꽃가루는 꽃가루가 있어야 그 단백질 원이니까 성장,
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면역, 면역을 위해서 꼭 그 면역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꽃가루 속에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이나 바이타민, 스테롤, 또 미네랄, 이게 미량 성분이죠. 또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결국 꽃가루에서 나온다. 넥타에서는 에너지원인 꿀을 수집하지만 꽃가루에서는 이런 다양한 필요로 하는 게 필수 단백질 지질뿐 아니라 그 미량 원소들도 그것에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벌통 하나가 1년에 한 15 내지 50kg 정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화분떡 대용 화분을 둘 때 보면 이제 2kg짜리를 뭐 몇 개씩 주긴 한데 오히려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벌이 소모하는 필요로 하는 양의 15kg 내지 50kg 엄청난 거죠. 강군인 경우 50kg 웬만한 성인 몸무게, 여성 몸무게 정도를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이게 야, 화분 수집해야겠다고 이제 느끼는가? 어린 놈들이 바글바글 할 때, 어린 유충들. 그러니까 유약화 호르몬이라 그러기도 하고, 유충의 페로몬 물질에 의해서, 어유, 바글바글하네? 그럼 꽃가루 가지러 가야겠다. 그 화분 채집을 이제 자극하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입구로 막 화분이 부지런히 들어온다. 그러면 이놈들 매개할 녀석들이 많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 여왕벌이 열심히 새끼를 낳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가루가 막 들어간 벌통 뚜껑 안 열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여기는 건전하다. 건전한 공군이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죠. 근데 꽃가루도 안 들어가고 그런다. 음, 뚜껑 열어봐서 확인해 봐야 되죠. 꽃가루가 많이 들어온 계절에 그 통만 안 들어간다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간 거죠. 새끼가 없다는 얘기죠. 영벌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문에서 뚜껑 안 열고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외역봉이 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오면은 내역봉이 쭉 빨아가지고 받아 갖고 착 채우는데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외역봉이 가져와서 지가 직접 소방에다 채우는데요. 그래서 꿀 그리고 유충 사육하는 그 중간 근처 제일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 내역봉이 그 동생들 키우는 장소에서 가까운 데다가 놓는 거죠. 그 이용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신속하게 이것들이 먹을 수 있게 바로 옆에 이렇게 떠다 먹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링 모양으로 소방에 이제 저장된 거죠. 꿀이 있고 소비를 보면은 꿀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생일 공간이 있어 그 사이 여기에 꽃가루 임시로 이제 저장하게 되면 그 내역봉들이 소위 그 육아벌들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죠. 편안하게. 오래 저장된 것들은 유산 발효가 될 수 있다. 꿀을 그 채워놓고 그 위에 꿀 채우게 되니까 유산 발효가 될 수 있는데 아, 우리가 김치를 담가서 이제 겨울에 봄에 그 배추 신선하지는 않지만 발효된 걸 먹듯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장되는 게 봄에 소모된다는 거죠. 요게 아마 뭐 열대지방 썬들이 주합벌이 습득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맞는 개념이 되는 거죠.